네, 이번 강의는 서울시립대 2020년도 모의논술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립대는 우리나라 대입논술 보는 대학 중에 대표적으로 문제가 패턴화, 정형화, 즉 이전 문제와 새로 여러분들 풀어야 될 문제 유형이 거의 똑같다는 거죠. 서울시립대는 세 문제 세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번 요약과 3번 자기주장은 거의 문제 자체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2번이 이제 통계 자료형 표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만 좀 독자적으로 해마다 좀 문제가 달리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이 다뤄야 될 2020년도 모의논술 문제도 작년에 나왔던 수시 기출문제와 크게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립대는 분량이 굉장히 길고 문제 수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가능성이 큰 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서울시립대에 대한 공포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정형화되고 패턴화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본기에 충실하게 되면은 시립대 문제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의외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대학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마찬가지로 시험장 가서 문제를 받았을 때는 먼저 제시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부터 빨리 파악을 해야 되겠죠.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1번, 2번, 3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3번과 1번은 유형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99%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2번만 이제 전체적인 큰 주제의 맥락에 따라서 각기 다른 통계 자료가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립대 전형적인 유형인 세 문제 세팅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각각 여러분들과 이제 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 보시게 되면은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하고 첫 번째 논제죠.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와 라에서 모두 찾아 가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그래서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야 되는데 사실상 가와 다른 제시문,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와 다른 제시문은 정답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봐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또 그게 가와 다른 게 나, 다, 라 세 개 중에서 있을 텐데 모두 찾으라는 소리는 하나 이상을 갖다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립대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겠지만 최소한 2개 이상, 3개 나오는 경우는 지금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나다라 세 제시문 중에서 가와 다른 거는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2개가 나왔다. 그러면 그 2개가 가와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 또 그걸 구분해서 답안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논제가 2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논제별 구분 및 분량별. 그리고 핵심 논제는 항상 어떻다?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주면 되겠습니다. 시립 같은 경우 문제가 세 문제가 이렇게 좀 길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바로 논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힌트나 함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하라. 이럴 경우에는 단일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논술에서 먼저 다음으로 이렇게 두 갈래 방향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다? 헤드라인 플러스 부연 설명으로 시립대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의 주장을 먼저 짧게 헤드라인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을 좀 여러분들이 여러 갈래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점 교수님이 여러분 답안을 봤을 때는 세세한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먼저 헤드라인만 가지고 충분히 뭐다 뒤에 있는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 유추가 가능하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중에서 2개 정도가 다를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가와 다른 어떤 제시문을 맞췄을 때와 못 맞췄을 때 이건 시립대에서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못 맞췄다 그러면 거의 떨어지신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뽑는 인원수는 서너 명밖에 안 되는데 가와 다른 제시문 2개를 정확하게 맞춘 인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10배 정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똑같은 답안인데 어떻게 점수를 가리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수의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가와 다른 어떤 게 있으면 가와 다른 어떤 게 2개가 있겠죠.
그럼 뭐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와 여기 나와 있는 이 다른 두 제심이 뭐다? 압축 언어가 명확하게 대립성을 띄워줍니다. 즉 가가 검은색이다. 그러면 뭐야? 나부터 라에서 가와 다른 두 개는 뭐다? 흰색이라고 여러분들이 압축 언어를 의미화시켜 줘야지만이 상대방이 명확하게 여러분 답안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제 교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가가 검은색이면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두 제시문은 뭐다? 흰색인데 그 흰색이 각각 뭐야? 어떻게 차이가 나나? 그래서 흰색인데 하나는 뭐다? 어두운 흰색, 하나는 뭐야? 밝은 흰색. 이렇게 해서 검은색은 밝은 흰색과는 어떻게 다르고 어두운 흰색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러한 구조로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논리적으로 전달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가를 요약하고 가와 다른 두 개를 찾아서 그 두 개가 각각 가와 어떻게 다른지, 그러기 위해서는 가와 다른 두 개가 어떻다? 압축어의 대립성을 띄워두고 그 다음에 그 가와 다른 두 개가 하나로 나름대로 묶여줄 수 있지만 그게 또 뭐다? 각기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2번 한번 보시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A국과 B국의 각각 분위별 소득. 여기서 분위라는 건 뭐냐면 나름대로 소득에 대한 차등화를 갖다 시키는 겁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은 저소득계층, 그 다음에 뭐 중산층, 그 다음에 상류층, 뭐 소득에 따라서 그렇게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3분위가 되겠죠. 그런데 그걸 더 세분화시켜서 아주 저소득계층, 중간 저소득계층, 저소득계층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분위가 좀 더 세분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소득에 관련된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는 뭐다? 국가를 A국가와 B국가로 나누어져서 막대 그래프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A국가 B국이 뭐야?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나름대로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단순한 수치상으로의 비교뿐만 아니라 시사적인, 즉 국가 간의 나름대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원인 분석과 결과에 대한 나름대로 유추를 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본다는 거죠. 이건 좀 더 세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갖다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도 논제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국과 B국의 아까 막대 그래프 자료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치상의 것도 있는데요. 이 위의 정보를 토대로 양국 경제의 차이점을 서술하고, 뭐에? 경제의 차이점을 서술하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A와 B.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라는 거는 통계자료는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론 강의 때도 제가 자주 강조를 했는데, 통계자료는 뭐다? 비교 요약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A국과 B국이 수치상의 비교, 이게 바로 통계자료 유형이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C국이 없고 A와 B국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짝수 비교라는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풀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러한 수치상의 통계 자료에 대해서 공포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렵다고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제 내용과 관련돼서 시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수험생들은 조금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한데 그 시사에 관련되는 것마저도 전혀 없는 상태로 간다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을 구하고 나서 그 차이가 발생하는 뭐다? 원인을 추론해라. 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논제가 두 개므로 논제 1과 2는 뭐다? 4대 6. 핵심 논제는 항상 절반 이상을 여러분들이 부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 좀 더 세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제 3번. 이전 시립대 기출문제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기가 있는데요. 이 시는 어떤 시의 내용이다. 이 시의 주제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 입장. 그래서 뭐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어느 걸 해도 여기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찬성을 했을 때와 반대를 했을 때 각각 명확한 논리적인 뒷받침을 제시문으로서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부터 라의 모든 제시문. 그래서 앞에 문제 1번에서는 가와 다른 두 제시문만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야? 추가적으로 이제 네 제시문 모두 다 활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에 놓은 거는 지지. 반드시 답안에서 뭐야? 지지라는 의미를 갖다 써주는 게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에 놓은 건 뭐야? 비판을 해서 자신의 입장마다 정당화하시오. 그래서 하나를 택하고 그 다음에 정당화시켜라. 논제가 두 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야? 핵심 논제는 전체 자원 분량의 절반 이상. 여기서는 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분량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겠죠. 그러면 그 보기는 과연 뭘 말하고 있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사람들 누구나 무더위를 괴로워하지만 나는 긴 여름해를 좋아한다. 훈풍이 남쪽부터 불어오니 정각엔 시원한 기운이라는데 굉장히 뭐 어떤 평화롭고 좋은 일상을 갖다 표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일단 이런 곳으로 거처를 옮기면 뭐다? 괴로움과 즐거움을 영려. 그러니까 괴로움과 즐거움을 영려했구만요. 아주 그냥 뭐야? 무상. 전혀 생각이 없이 나름대로 자유로운 상태. 그걸 갖다 말하는 것 같아요. 원컨대 이런 배품을 고르게 하여. 여기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뭡니까? 고르게. 시원한 그늘 사방이 누렸으면 사방. 여기는 고르게와 사방이 뭐야? 모두를 갖다 얘기하죠. 영어로 뭐 표현한다면 여러분 뭐야? all이 되겠습니다. all. 그래서 지금 이 시를 보게 되면 모두 다 나름대로 즐거웠고 이걸 향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거와 반대 개념은 뭐가 되겠습니까? 고르게가 아니라 뭐야? 고르지 않게. 사방이 아니라 뭐야? 일방. 그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 3번이 1번에서 가와 내용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립 때는 제시문 개별 각각으로 보게 되면 내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문제 1번과 문제 3번 그리고 더 확장시킨다면 2번 문제의 통계 자료까지 세 문제가 얽혀있는 어느 주제가 나름대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한다면 시립 때 문제는 뭐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각각의 제시문의 내용은 굉장히 분량도 많고 내용이 아리송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문제의 논지를 파악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얽혀있는 주제가 의외로 쉽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게 바로 시립대 논술의 굉장히 중요한 힌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누리든지 아니면 뭐야? 어떤 특정한 것만 누리든지 이게 문제 1번의 제시문 가와 같거나 다르거나 뭐 연결고리를 띄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지지와 비판은 반드시 직접 언급을 해주면서 명확하게 내가 지지와 비판의 근거를 들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라는 거. 이건 뭐야? 당연히 답안이 뭐야? 나열식으로 첫째, 둘째 해서 헤드라인 플러스 부연 설명 잡고 부연 설명에서 지지 제시문과 비판 제시문을 언급을 해주면 되는데 당연히 이 지지와 비판의 제시문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가나다라에서 연결고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제시문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